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엘라소니카 김중호 사장님이 소리샵에 나타나셨죠. 오늘 좀 재밌는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엘라소니카의 이 앰프도 그렇고 이제 스피커도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민행 갔다 온 이 앰프로 좀 이제 매칭 스피커의 반경을 좀 넓혀 보려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피커들과 엘라소니카의 앰프를 매칭한 이런 소리들을 한 번씩 이제 들려드리는 그런 기획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소리샵이 이런 지원을 해주셔서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신제품 발표도 하셨고, 네. 그 4웨이 알토 펜타. 예, 예. 근데 그거와 병행해서 오히려 해외 쪽 반응은 이 앰프들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 들어서 사람들한테 익숙한, 왜냐면 얘도 새 거고 얘도 새 거인 둘 다 엘라소니카 소리면 어느 쪽 소리가 앰프 소리가 어떻고 스피커 소리가 어떤지 좀 내가 아는 스피커로 또 내가 아는 앰프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엘라소니카의 새 앰프 이름도 제가 잘 모르는데 아직 이 이름을 나중에 지으시잖아요. 보통 보면 이름을 잘 지으시려고 그러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제품 이름하고 일단 이 앰프 얘기부터 좀 시작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예. 이 앰프는 사실 뭐 완전히 새로운 앰프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 엘라 스트림 앞에 이렇게 패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트워크 플레이어 같이 있었던 버전에서 그게 바뀌었어요. 예, 앰프만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은 엘라 스트림 앰프 온리 버전이고요. 네. 저희 그 프로젝트명은 저희 고객님이 지어주셨는데 메조, 매죠. 엘라 파워 메조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D클래스 증폭단을 쓰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아는 타회사 모듈, 유명한 정편한 모듈이 아니라 사장님만 쓰는 그 소호자가 따로 있죠. 그 펄서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예, 예. 펄서스가 사실 지금은 좀 아쉽게 다른 데로 합병이 됐는데요. 아, 그래요? 예, 좀 회사가 더 커졌구나. 네, 좋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투자를 받았구나. 포항공대 교수님이 원래 설립을 하신 회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디지털 앰프라는 게 개념조차 없었을 때 그때 처음 이분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순수한 국내 기술로 칩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좀 대기업에 납품하고 계시고 아주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칩입니다. 기본적으로 앰프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그렇죠. 원래 주용도는 멀티 채널용이기 때문에요. 다채널인데 저희는 지금 2채널이나 지금 4채널 정도만 쓰고 있고요. 아주 범용으로 잘 만든 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기업에서 만든 가전 앰프 혹은 그 등급 이상이지만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 칩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네, 사장님이 이제 좀 더 하이엔드적으로 제품을 배열도 그렇지만 납품 버전도 조금 뭐 커스텀을 하셨던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 그런 앰프라고 좀 이해가 되고요. 예, 예. 이 제품은 특징이 좀 이따 이제 음악을 저희가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 제품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 칩이 나오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TI 같은 회사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네. 모듈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아이스파워라든지 뭐 그러게요. 아이펙스 퓨리파이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설계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칩을 설계할 때 아예 그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 유명한 오디오 평론가분을 모셔다 놓고 그렇게 해서 칩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예. 누굴까 또? 그 조동환님이 옛날에 월간 오디오 하시던 분이 계신데 예.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디지털 앰프도 설계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한 가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할 때 엔지니어들은 솔직히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있는 편도 아니고 하니까 무조건 뭐 스펙이 좋은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기 편한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골라가게 돼 있는데 네. 이거는 그 조동환 씨하고 또 일본인 또 고문분이 계신데 이야, 많이들 참여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게 개발한 거죠. 이렇게 엔지니어링적이라기보다도 의견 들어가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긴 했지만 그 대신 음악성 하나는 정말 탁월한 칩입니다. 제작하는 쪽에서 좀 더 편중이 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좀 어차피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그런 칩이니까 그걸 음악 듣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자 해서 이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그런 경우라면은 이쪽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그렇죠. 가장 뭐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면 된다는, 좀 너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쁘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드물었는데 누구한테 자문을 얻는다던가 이 칩은 소리가 좀 제가 듣기에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D클래스 증폭단을 쓴 앰프들이, 물론 전원은 얘는 리니어 전원을 쓰는 앰프지만 저는 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쉽게 어필하는
저희가 헤드폰에서도 종종 그런 현상들이 많지만 고역하고 저역을 강조해서 혼을 썩 빼놓는 이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아주 다이나믹하고 고역이 아주 선명하게 아주 반듯하게 소리가 나오면서도 뭐 이렇게 굳이 뭐 거칠다거나 이렇게 흠을 잡기가 좀 어려운, 한데 소리는 굉장히 강렬한, 이렇게 만드는 앰프들이 주류란 말이에요. 그것도 좀 잘 만들어야, 또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런 좀 유명한 칩을 쓴 회사들, 그런 칩을 수입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그런 디클래싱 폭단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쪽이죠. 일반 저희가 아는 일반 트랜지스터 혹은 심지어 진공관 소리 가깝게 소리를 만드는 그런 디클래싱 폭단을 만드는 앰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앰프는 딱 그 중간쯤, 제 소견이지만 그냥 인위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한테 어필해서, 그런 앰프들의 특징이 또 오래 가기 좀 힘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제작하시는 쪽이 아니라 어떤 대역 밸런스나 음악이 원래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고서 만든 앰프, 그렇다고 지나치게 너무 소리를 유리하거나 막 이런 쪽으로 간 건 아니고, 지금은 딱 좀 중립적인, 트랜지스터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소리로 만든 그런 앰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예. 제가 들어봤던 소리도 그랬었고, 이 제품에도 사실 이제 사장님의 의도는 그런 쪽으로 튜닝을 하신 건지, 어떤 소리를 들려주려고 만드셨는지. 아, 예, 옛날에 그 오디오 쪽에서도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중고역은 진공관 소리가 나고 저역은 TR에 힘이 나는 앰프가 있으면 세계 최고다. 혹은 디클래싱 앰프. 예. 그렇게 된 건데 저희 좀 진부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만든 앰프고요. 그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사장님. 이제 맘만 먹으면. 아, 그렇죠. 일단 음. 자기가 갈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데, 엔지니어 자체가 그런 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엔지니어가 음악을 굉장히 많이 알아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 막강하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떤 스피커로 들어볼까 하다가, 제일 보편적이고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 드라이브가 또 흔한 말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스피커를 찾다 보니, 사실은 좀 더 큰 스피커로도 해보고 싶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보편성, 아, 이 스피커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듣기에 아, 저 스피커가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되게, 그래서 선정한 게 프로하게 K3로 그렇게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it was starting.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네, 지금 이 영상에서 들리는 그 녹음된 곡 외에도 꽤 여러 곡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서로 특성이 다른 곡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처음에 한 얘기, 전에 엘라소니카 앰프들을 들어왔던 거기서 조금 더 진화된, 이제 엘라소니카 앰프도 이 원래 자기 스타일에서, 고유의 스타일에서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제작자가 나는 발전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 외에는 발전하게 돼 있는데, 참고로 지금 저는 새 앰프 엘라 파워, 아까 메조라고 말씀하셨죠? 엘라 스트림 파워 메조. 예. 디자인이 역대 엘라소니카 앰프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일단 슬림하게 만든 디자인도, 뭐 이게 높은 거 좋아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 앞에 패널이 드디어 각을 깎아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패널 자체가 이렇게 다 전체를 차지하고 막 그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뭔가 저희가 아는 하이파이적인 기준을 가진 그런 앰프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 그런 느낌이 좀 나기 시작했고, 엘라소니카 고유의 디자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특히 이 은색 패널을 살리면서 중앙에다 이렇게 패널을 만든 디자인은 역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면 역시 제일 먼저 들리는 거는 드라이브 파워. 프로악 K3가 제가 대역도 좀 넓어요. 아래가 25Hz, 하여튼 30Hz 미만까지 내려가고, 위는 이게 저 리본 트위터로 35kHz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K 시리즈들이나 리스판 3들 상위 제품들도 그런데 이게 다 공칭이 4,5ohm이에요. 저음을 일단 어느 정도 내기 위해서 전원 공급이 꽤 필요한 그런 스피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 양감이 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이제 프로악 스피커들, 특히 이 케블러슨 K 시리즈를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리스판 시리즈 이래로 베이스를 전부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운파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음을 내기 때문에 저음 양감을, 뭐 프로악이 항상 그렇지만 캐비넷을 단단하게 해서 안에 큰 압력으로 그런 다이나믹한 소리, 그리고 베이스가 결코 물러서지 않게, 우리는 이렇게 큰 양감을 내도 캐비넷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아주 안정적이고 견고한 베이스를 만들어. 이게 프로악의 주장이기 때문에 프로악 소리를 얼마나 잘 들려주나. 사실은 이 앰프에 따라서 그 지금 말한 그런 프로악의 포인트들이 품질이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엘라소니카는 그 다이나믹에서는 저는 한 95점까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요. 베이스가 뭐 과도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딱 베이스 댐핑을 6.5인치 더블 우퍼잖아요. 저 케블러로 만든. 저게 아주 잘 멈춰서고 파워 핸들링을 아주 잘 쳐주는 것 같아서, 특히 처음에 들으니 보통 사람들이랑 빵파르 이런 거 아주 호쾌하게, 후련하게 그런 소리를 잘 펼쳐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한편에 뭐 종합적으로 또 나머지 얘기까지 들려드리자면, 중역대, 이게 D클래스 폭단 앰프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지만 스펙트럼을 넓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고르게 가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주로 다시 또 얘기하지만 고음하고 저음은 제일 살려놓고 미드레인지 쪽은 살짝 들어서는, 사실 이래야 이제 고음하고 저음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상당히, 특히 D클래스 앰프다 하고 리뷰를 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유심히 들어봐요. 그래서 전체가 그 전 구간이 쭉 이어진 곡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는데 여기를 또 합격을 합니다. 아주 전 대역이 고르게 밸런스도 잘 갖춰져 있고 소리도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간결하고 청량하게 해상도 그렇게 뿌려주는 느낌. 소리가 이쁜 앰프 중에 보면 뭔가 좀 해상도를 좀 손해보고서 이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엘라소니카 앰프들은 선의도 높은 소리,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소리를 잘 연마시켜서 이어간다는 느낌? 갈수록 그런 앰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들었나요? 사실 이 앰프가 나온 지가, 처음 나온 지가 2012년일 겁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13년간 또 다듬어 왔고요. 그 원래 기본 그 플랫폼 자체는 그 정도 그렇게 완성시켜 놓고 예. 소리를 쭉 그렇게 좀 진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향점도 그 소리로 보면은 일단 중고음은 TI-A 클래스나 아니면 그 진공관 EL34 쪽으로 굉장히 가깝게 좀 튜닝이 되어 있는 그렇게 튜닝을 하셨어요? 예.
그 실제로 해외에서도 옆에 부스에 있던 진공관 앰프 메이커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거기서도 나중에 들어보더니 이게 아, 디플러서 맞아, 이럴 수가 그러셨다면서요. 없다고 네. 자기네 앰프 갖고 와서 들려봤는데 중고열 소리는 맞죠. 같이 들어갔다며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고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게다가 또 저희가 특징이라면은 여기 이퀄라이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쓰시죠, 참.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한 건 아닌데 예. 예를 들면 진공관 소리 낼 수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필터. 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스트리밍으로 그 잘 조정된 그 MC 카트리지로 된 LP 소리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튜브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베이스도 있는데 베이스는 줄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층간 소음 걱정하시는 거나 뭐 점이 너무 많다 싶으면 줄이실 수도 있고 늘리실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소리가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쿠리큐도 있고 음. 저희가 쓰시기 아주 편하게 해놨고요. 그거를 전부터 보면은 그거 한 옵션을 한 거의 7, 8개 굉장히 많이 두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런가요? 이거는 한 1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사용자별로 사용자 굉장히 다양해서 그거 하나씩 다 눌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식은 뭐 트래블 베이스 만지면 음질 열화가 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디지털로 DSP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질 열화도 없고 지금은 이제 그게 극복이 됐죠. 그래서 뭐 케이블 하나 바꾼 정도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심지어 이거는 이제 모노블록도 가능하고 액티브 크로스오버도 내장이 되어 참, 있습니다. 그게 된다 그랬죠. 예,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 대를 더 사서 모노블록을 쓸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액티 크로스오버는 대역별로 구성을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저역을 올리고 하나는 중역, 또 하나 사면 뭐 고역까지. 예, 예. 근데 지금 시중에 그렇게 스피커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네. 액티브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스피커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엘라소니카로 조합을 하셔도 되고, 혹은 스피커 터미널이 다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 대역별로 케이블 별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사용하시는 분들, 하여튼 그런 스피커 쓰기에도 좋은, 그렇게 하면 좀 더 정교한 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스피커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우퍼하고 미드하고 트위터 쪽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퍼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안 들어가요, 아예. 그러니까 앰프에서 직결로 들어가고 여기서 네. 전자식으로 크로스오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저항 성분도 없어지고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고 특히 중요한 건 미드인데 미드 쪽에 보시면은 저역을 깎기 위해서 콘덴서가 용량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갑니다, 보통. 근데 이걸 좋은 거로 쓰게 되면 저희 고객 한 분이 하셨는데 네. 그 미드 컷만 하기 위해서 한 짝에 150만 원인가 콘덴서가 들어가요. 그 고가 콘덴서였으면. 네. 그런 소리가 확실히 좋은 달라지는데 거겠네. 안 쓰는 것만은 못하죠, 그래도. 그렇죠. 뭐 그래서 보통 이제 미드레인지는 유닛을 잘 만든다는 전제하에 그냥 바로 네트워크 안 거치고 앰프랑 직결하는 그런 스피커도 종종 있잖아요. 예, 요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예감이랄까 순도 이런 게 확실하게 올라가고 저역 댐핑 같은 거는 크로스오버 들어간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요. 가능하면 유닛 특성이 좋으면 안 거칠 수 있으면 안 거치는 게 제일 좋은데 자사 스피커하고도 그런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타사 스피커 중에도 그렇게 멀티 유닛 구성이 되어 있는 스피커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아까 그 14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필터는 취향에 따라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스피커 특성에 맞추게 그렇게 했을 때 쓰면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원래 예, 아마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예. 그리고 그런 거 쓸 수 있게 예전에는 여기 지금 버튼이 앞에 5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눌러야만 되는, 주로 이제 리뷰용 제품은 리모컨이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리모컨도 되게 잘 만드셨어요. 이제 그 같은 알루미늄재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오히려 리모컨의 발전은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최근 리모컨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정말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렇게 전 대역 걸쳐서 들어보면 프로왁 저 K3가 저도 여기서 꽤 많이 자체 리뷰로도 몇 번 했지만 다른 앰프랑 이게 매칭하는 그런 실험을, 그런 영상을 참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정말 이건 훌륭하다 하는 제품은 역시 상급의 앰프들인 경우들이 그걸 통과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일단은 좀 가격의 고하를 떠나서 프로왁 K3가 이런 스피커다라는 걸 좀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프로왁 K3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앰프, 어디다 놔도 심지어 벽에 붙여놔도 저역이 이렇게 부스팅 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쾌청하게 전대역 소리를 다 들려주는, 말쑥하게 빠져나오는, 제 기억에 이제 프로왁 K3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몇몇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통을 의식하지 않고 음악만 싹 빠져나와서 들리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음악만 이렇게 들리는 느낌, 드라이브가 상당히 잘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엘라스트림 파워 메조가 거기를 통과해서, 그리고
뭐 모호하지 않고 소리를 일단 시원시원하게 들려준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품질이 뒤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게 상당히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가격이 네. 149만 원입니다. 이게. 419만 원이 아니라 149만 원. 게다가 이게 그냥 앰프가 아니라 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DAC가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뭐 때문에 DAC 스트리머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 어렵게 쓰시지 마시고 태블릿에 바로 USB를 연결하시는 방법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아 그렇게. USB 단이 좀 독특하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으로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태블릿 연결하셔서 들으시면은 이 앰프의 진짜 가치는 스피커를 안 가린다는 거 하나도 있지만 소스 기기 쪽에서 비용이 대폭 절감이 되고 아주 편리하게 고음질로 스트리밍 들으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앰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USB 입력으로,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뭐 태블릿으로 해도 되지만 컴퓨터로 연결해서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죠. 사이즈 자체가 딱 그 정도로 쓸 수 있게 어딘가에 선반에 넣어서 쓸 수 있게도 그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고, 하여튼 활용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엘라소니카 앰프를 프로악하고 매칭을 했을 때, 참고로 이 소리면 이 스피커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같이 이어지긴 하는데, 프로악의 거의 최적인, 사실은 K3를 듣는 과정에서 뭐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이 K10이 있잖아요, 플래그십. 그 스피커도 한번 물려보고 싶었어요. 못지 않을 거예요. 언제 한번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K10 혹은 또 더 큰 스피커도 한번 엘라소니카의 앰프로도 한번 시청을 해볼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제품 얘기는 또 이 제품 얘기대로 저희가 별도로 또 다룰 기회를 만들고, 아마 그 제품 할 때쯤 되면 또 이후 버전, 업 버전,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나눌 수도 있고 대역별로, 그 다음에 좌우를 모노블록으로 분리해서 들을 수도 있는 구성의 버라이어티가 많은 앰프라서 많은 분들이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그런 활용 방법을 본인의 시스템에, 본인이 갖고 있는 스피커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해외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앰프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흔치 않게 소리샵에 와서 이 프로악 스피커로 김지용 사장님을 또 모시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능하면 좀 더 자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다른 파트너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소리샵과도 좀, 소리샵에 스피커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들하고도 한번 하나씩, 또 이 앰프가 아닌 다른 제품하고도 소리를 들어볼 기회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장님 사무실에서 뵈야죠. 예, 그래야죠.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